아빠, 엄마 어디 갔어? 그 말이 들린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강아지 보리의 눈빛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담요 위에 조그맣게 웅크린 채 그 작은 눈이 향하는 곳마다 아내의 빈자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72시간 14분.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2024년 3월 12일 새벽 4시 37분에 제 품에서 떠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리, 잘 부탁해.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보리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걱정은 7년을 함께한 그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삐.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4시 37분. 사망 확인합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세상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연락하세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건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보리가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뒤를 보고 제 옆을 보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보리는 천천히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옷, 손을 뻗었습니다. 만졌습니다. 아내 향이 났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 아내가 늘 쓰던 섬유유연제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리가 제 발치로 왔습니다.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무서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보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보리는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잠을 못 잔 겁니다. 밤새 천장만 보다가 해가 떠서 일어난 겁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쓰던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그 글귀가 새겨진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컵, 손을 뻗었습니다.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아내가 정말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일주일 전에 만든 것들. 이번 주는 이거 먹어요. 나 병원 가야 하니까 미리 만들어뒀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었죠. 병원 간다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리가 제 옆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산책 가자고 꼬리를 흔들었을 시간. 하지만 보리도 조용했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보리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사료 그릇에 밥을 담아줘도 몇 알만 먹고 남겼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내 방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길, 아내가 나오길,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만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아파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을. 여보, 저거 봐. 노을 예쁘다. 아내가 늘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노을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니 슬펐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로 왔습니다.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보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기 있을까? 보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고 있을까?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살아야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리와 함께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아내 없는 세상이. 하지만 보리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리가 제 바짓단을 잡아당겼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밖에 나가자.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보리는 다시 바짓단을 잡아당겼습니다. 더 세게. 아빠, 엄마가 좋아하던 길, 우리 같이 걸어보자. 그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보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그 신발 목줄을 꺼냈습니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보리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리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보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던 그 길을 그렇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산책은 10분도 채 못 갔습니다. 집에서 100m쯤 걸었을까? 저는 멈춰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길, 아내와 매일 걷던 이 길, 2년 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뒤 매일 아침 7시에 이 길을 걸었습니다. 운동하면 좋대요. 매일 걷자. 아내가 그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73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 그 기억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리가 제 다리를 코로 툭 건드렸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리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았을 텐데 오늘은 제 속도에 맞춰 걸어주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 아내와 늘 앉던 벤치가 보였습니다. 빈 벤치, 아내가 없는 벤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리도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내와 이 벤치에 앉아 벚꽃이 피길 기다렸었죠. 올해도 벚꽃 볼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꼭 같이 보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벚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공원에서 보리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보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보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해서. 보리는 제 손을 하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울어도 돼. 나도 슬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자, 보리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벼웠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텅 빈 집.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온 집.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리에게 물그릇을 채워줬습니다. 보리가 물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사료 그릇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보리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잘 먹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빠도 먹어야지. 보리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을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전기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보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밥이 됐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제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 보리와 함께 살기 위해 그날 오후 저는 아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들어가 본 겁니다. 며칠 동안 열지 못했던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향이 확 밀려왔습니다. 라벤더 향,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내가 떠나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위, 개진 이불, 협탁 위, 안경, 책상 위, 수첩,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갈한 글씨, 2024년 3월 5일.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좋지 않다고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신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대신 보리를 부탁해. 당신이 혼자 남겨질 때 보리가 곁에 있어 줄 거야. 보리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보리랑 함께 잘 살아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존재. 부탁해.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에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떠날 거라는 걸, 저를 혼자 남겨둘 거라는 걸. 그래서 보리를 부탁한 겁니다. 아니, 보리에게 저를 부탁한 겁니다. 제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남긴 겁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여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보리 남겨줘서. 약속할게. 보리랑 잘 살게. 꼭. 보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봤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부탁했구나. 보리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잘 살자.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저도
보리도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부터 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전 7시 일어난다. 오전 7시 30분 보리와 산책을 나간다. 오전 8시 집에 돌아와 밥을 먹는다. 오후 3시 다시 산책을 나간다. 저녁 7시 저녁을 먹는다. 밤 10시 잠자리에 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아내가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없는 집에, 아내 없는 하루에, 아내 없는 삶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옆을 보는 것 습관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아내와 함께 잔 침대, 눈을 뜨면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차가운 이불 뿐이었습니다. 손을 뻗어봤습니다. 닿는 건 베개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베개, 아직 아내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았습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보리 때문에. 보리가 침대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아빠, 일어나. 우리 산책 가자. 그 눈빛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가 쓰던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이 소리를 들으면 아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보, 커피 됐어? 이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타준 커피는 달콤했는데 제가 탄 커피는 그냥 쓰기만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아내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텅 빈 의자, 놓여있지 않은 접시, 없는 사람, 가슴이 아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반찬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반찬을 어제 먹었습니다. 이제 냉장고엔 우유와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아내가 해줬던 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계란이 익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타버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해준 밥이 그리웠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에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도 있잖아. 그 눈빛이 위로가 됐습니다.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일 오후 드라마, 아내가 좋아하던 프로그램, 화면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를 내기 위해 켜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기계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리가 제 옆에 왔습니다. 소파에 올라왔습니다. 제 다리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을 뻗어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안에도 늘 이렇게 보리를 쓰다듬었죠. 보리야, 예쁘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리만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린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산책 나가기엔 이른 시간. 하지만 집에 있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보리야, 산책 갈까? 보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목줄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일 오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인 몇 분, 유모차를 끄는 엄마,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늘 앉던 벤치, 혼자 앉으니 너무 넓었습니다. 반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노부부가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아내와 저도 저랬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 꽃샘 추위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맞는 봄. 하지만 봄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보리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올려다 봤습니다. 아빠, 춥지? 집에 갈까?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자.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보리와 함께니까. 저녁, 저는 또 계란을 먹었습니다. 요리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계란 프라이, 밥,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보리도 사료를 먹었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땐 사료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이젠 반쯤 남겼습니다. 보리도 힘든가 봅니다. 아내가 없어서 저와 똑같이 밤 10시 잠자리에 들 시간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아내 쪽 이불도 펼쳤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누울 사람이 없는데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예전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옆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이불만 손끝에 닿았습니다. 보리가 침대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소엔 침대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조그맣게 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중얼거렸습니다. 보리는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아빠,
나도 외로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살아있는 생명. 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버텼습니다. 내일도 버틸 겁니다. 보리와 함께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12일,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리와 함께 어떤 날은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 항상.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보리를 남긴 이유를 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걸. 보리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고마웠습니다. 아내에게, 보리에게.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눈빛이 밝았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아. 우리 멀리 가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멀리 가볼까? 목줄을 챙겼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평소 가던 길이 아니라 조금 다른 길로 갔습니다. 보리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보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 언덕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길,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저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계속 걸었습니다. 언덕을 올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집도 보였습니다. 아내와 살던 집, 작게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어디선가 벚꽃이 피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벚꽃이 폈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벚꽃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보리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아빠, 엄마도 저기서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여보, 보고 있어? 나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보리랑 함께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내의 손길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평소보다 오래 걸었습니다. 보리야,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 먹자.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쉬웠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샌드위치 2개를 샀습니다. 우유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을 느꼈습니다. 보리에게도 작은 조각을 줬습니다. 보리가 잘 먹었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으니까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닫아놨던 창문,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을 쓸었습니다. 방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리가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아빠 힘내. 잘하고 있어, 거. 그렇게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마쳤습니다.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리도 옆에 앉았습니다. 보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보리가 저를 봤습니다. 응, 아빠. 많이 좋아 보여.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며칠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향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내가 남긴 메시지. 보리를 부탁해. 당신이 혼자 남겨질 때 보리가 곁에 있어줄 거야. 그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보리 남겨줘서. 덕분에 나 다시 살아가고 있어. 서랍을 더 뒤적였습니다. 작은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내의 글씨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서. 하지만 슬퍼하지 마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33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없어도 보리와 함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줘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발 잘 살아줘요. 사랑해요. 영원히.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살리려고 애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잘 살게. 약속할게. 보리랑 행복하게 살게.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보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제가 불렀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래.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그날부터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리와 함께 행복하게 아내가 원한 대로 다음 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지금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와 보리를 위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초보 요리를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란말이 만들기. 간단해 보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3개, 소금 조금, 식용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계란을 깼습니다. 소금을 넣었습니다. 휘휘 저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익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돌돌 말았습니다. 영상처럼 예쁘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말았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잘했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치고는 꽤 괜찮았습니다. 보리에게도 작은 조각을 줬습니다. 보리가 잘 먹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아내의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개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파란색 원피스만 남겨뒀습니다. 옷장에 그대로 걸어뒀습니다. 완전히 보내기엔 아직 너무 힘들었으니까 책상 서랍도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수첩, 아내의 펜, 아내의 안경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한 곳에 모았습니다. 보리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빠,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씩 캐야지. 보리는 제 손을 하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산책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 산책, 오후 산책, 그리고 저녁 산책도 추가했습니다. 보리가 좋아했습니다. 저녁 8시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공원은 낮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보리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는데 한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강아지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있어서요. 노인이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보리예요. 보리. 좋은 이름이네요. 아내가 지어줬어요. 아, 노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힘내세요. 그 한마디만 하고 가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다 마주치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예쁘네요. 날씨 좋죠?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의점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산책 자주 나와서요. 강아지 덕분이시겠어요? 그렇죠.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친구가 있어서? 네, 정말 그래요. 작은 대화였지만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아내가 떠난 지 2달째 되는 날,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산책을 나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여전히 아내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리와 함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헬쑥했던 얼굴에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어두웠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수염도 깎았습니다. 머리도 잘랐습니다.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중얼거렸습니다. 보리가 옆에 왔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멋있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옛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창,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여보세요? 야, 나 민수야.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많이 힘들지? 응.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밥이나 먹자. 오랜만에. 안 되면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아니야. 응? 좋아. 만나자. 진짜? 응. 그래. 토요일 12시에 역 앞 식당에서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에서 올려다 봤습니다. 아빠, 잘했어. 친구 만나는 거 좋아.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가봐야지. 사람들도 만나고. 손을 뻗어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아빠 이렇게 못했을 거야. 보리는 제 손을 하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2024년 5월 25일 오전 11시 저는 옷을 골랐습니다. 깨끗한 셔츠, 면바지,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보리를 봤습니다. 보리야. 아빠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잘 다녀와. 즐겁게 놀다 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20분쯤 걸렸습니다.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야.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30년 만에 보는 친구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편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시켰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야. 많이 힘들지? 응. 혼자 사는 거 어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지금은?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집에서 밥은 어떻게 해 먹어? 요즘 배우고 있어. 유튜브 보면서. 오, 대단한데? 뭐 계란말이 정도? 둘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주 연락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혼자 있지 말고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문을 열었습니다. 보리가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빠, 어땠어? 재밌었어?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재밌었어. 친구 만나는 거 좋더라.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다행이야, 아빠. 이제 조금씩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6월이 왔습니다. 2024년 6월 1일. 아내가 떠난 지 2달 반.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보리를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씻겨주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보리가 저를 챙기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엔 7시에 일어나는데 그날은 8시가 넘었습니다. 알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깊이 잤던 겁니다. 오랜만에 눈을 떴습니다. 보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제가 불렀습니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깼어? 많이 피곤했지? 천천히 일어나.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보리는 침대에 올라와 제 손을 하였습니다. 괜찮아, 아빠. 오늘은 천천히 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푹 잔 덕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계란도 부쳤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리에게도 사료를 줬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아침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니라 옛날 사진들, 앨범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30년 전 젊은 우리 모습. 아내가 정말 예뻤습니다. 미소가 환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아내가 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리를 데려온 날. 사진, 7년 전 작은 강아지였던 보리, 아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행복해 했었죠. 여보, 이름 뭐라고 지을까? 보리 어때요? 예쁘잖아요. 좋아요. 보리. 그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사진,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셋이 함께 찍은 사진. 아내, 저, 보리. 아내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때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마지막 크리스마스네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부정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앞으로도 많이 보낼 거야.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의 눈물이었습니다. 보리가 제 무릎에 아빠를 올렸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보리도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보리야.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엄마 없이 잘 살고 있지? 보리가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응,
아빠, 우리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보리의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데려갔는데, 이제는 제가 데려가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강아지들도 있었습니다. 주인들과 함께 모두 보리를 귀여워했습니다. 강아지 순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보리예요. 예쁜 이름이네요. 아내가 지어줬어요. 아, 사람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의사가 보리를 검진했습니다. 건강하네요. 다행이네요.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보리가 많은 힘이 되시죠? 네. 정말 그래요. 보리도 주인분이 계셔서 행복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보리도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제가 보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노인들이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도 그 평범한 일상이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리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늘 앉던 벤치,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혼자 앉는 것도,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리가 있었으니까. 보리가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보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많이 달라졌지? 보리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기만 했는데 지금은 웃을 수도 있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다 내 덕분이야. 보리는 제 손을 하였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있어서 나도 살았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내가 없었으면 아빠 못 살았을 거야.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당신이 왜 보리를 남겼는지. 보리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보리가 저를 살렸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산책을 가자고 하고 제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당신이 보리를 남긴 건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보리 덕분에 저는 지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보리와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저는 괜찮아요. 보리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있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사랑해요. 영원히. 편지를 다 쓰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보리가 제 옆에 왔습니다.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괜찮아.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시간이 흘렀습니다. 6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이 아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렀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요? 응, 괜찮아. 보리랑 응. 보리 덕분에 잘 살고 있어. 다행이에요. 보고 싶어. 저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응? 당신 혼자 아니잖아요. 보리가 있잖아요. 응, 보리 잘 부탁해요. 알았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보리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를 봐서, 아내가 웃고 있어서, 아내가 괜찮다고 해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보리야, 제가 불렀습니다. 산책할까? 보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좋아. 아빠, 가자.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 속으로, 새로운 하루 속으로 함께 7월이 왔습니다. 2024년 7월 1일, 아내가 떠난 지 석 달 반, 여름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름이 싫었을 겁니다. 아내가 떠난 계절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삶이 계속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 등산 갈래? 옛날 친구들 몇 명 모인대. 등산. 응. 너무 힘든데 아니고 가벼운 코스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아직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우리끼리 편하게 산 좀 오르고 밥 먹고 오는 거야. 알았어. 진짜? 응, 좋아. 토요일 아침 9시에 등산로 입구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잘했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2024년 7월 6일 아침 8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등산한 게 언제였을까? 2년 전쯤? 그때도 여름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들 5명,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니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하루하루. 힘들지? 응. 근데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혼자 사는 거 익숙해졌어? 아직은. 근데 강아지가 있어서 괜찮아. 강아지? 응. 보리. 아내가 키우던 강아지. 다행이다. 친구가 있어서. 응. 산을 오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경치 좋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사진 찍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하산 후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삼겹살, 시원한 맥주. 저는 맥주 대신 콜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야, 기억나? 대학 때 MT 갔을 때? 그때 진짜 웃겼지? 옛날 이야기, 젊었던 시절, 추억, 즐거웠습니다. 아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 아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응. 우리 결혼식 때도 와줬잖아. 기억나? 많이 보고 싶지? 응. 매일. 힘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응. 알아.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친구들과의 시간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문을 열었습니다. 보리가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빠, 어땠어? 재밌었어?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재밌었어.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다행이야. 아빠 표정 밝아졌어. 목욕을 했습니다. 땀을 씻었습니다. 개운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리도 옆에 앉았습니다. 보리야.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 보리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아빠, 이제 조금씩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조금씩. 며칠 후 저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봤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으니까 카트를 밀며 매대를 돌았습니다. 야채 코너,
상추, 토마토, 오이 담았습니다. 고기 코너, 삼겹살, 닭가슴살 담았습니다. 과일 코너, 수박, 복숭아 담았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집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니, 보리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상추에 싸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졌습니다. 보리에게도 작은 조각을 줬습니다. 보리가 잘 먹었습니다. 함께 먹는 저녁 따뜻했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향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방일 뿐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파란색 원피스, 마지막으로 남겨둔 옷, 손을 뻗었습니다.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꺼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다른 옷들과 함께 이제 보내야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잘했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원하실 거야. 박스를 들었습니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내일 기부센터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박스를 들고 기부센터에 갔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기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내 옷이에요. 나 직원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살아야 하니까. 당신도 원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2024년 7월 16일. 오늘 아내 옷을 기부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내를 잊는 게 아니라 아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보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아내도 그걸 원할 것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조금씩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보리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8월이 왔습니다. 2024년 8월 1일 아내가 떠난 지 4개월 반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더위도 외로움도 슬픔도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내 생일 8월 5일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60세가 되는 날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보리에게 목줄을 채웠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꽃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7시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미 한 다발 부탁드려요. 빨간 장미요? 아니요. 분홍색으로요. 알겠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분홍 장미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예뻤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늘 앉던 벤치 앉았습니다. 보리도 옆에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생일 축하해. 60세. 함께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 아침 바람 따뜻했습니다. 요즘 나 잘 지내고 있어. 보리랑 함께 아침마다 산책하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당신이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 보리가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당신이 왜 보리를 남겼는지, 나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꽃병에 장미를 꽂았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꼭 가져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분홍 장미.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리가 제 발치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보리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어제 미리 사둔 케이크, 작은 케이크, 초를 꽂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보리도 옆에서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함께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원 빌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소원.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우리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보리랑 함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떴습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알았어. 여보, 행복하게 살게. 약속할게.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한 조각 접시에 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보리에게도 조금 줬습니다. 보리가 잘 먹었습니다. 함께 먹는
아내 생일 케이크 슬프지만 따뜻했습니다.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뭐해? 집에 있어. 오늘 좀 어때? 시간 있어? 왜? 그냥 오늘 내 아내 생일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기억하지? 전에 같이 생일 파티도 했었잖아. 아, 혼자 있기 힘들 것 같아서 밥이나 먹자. 친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생일을 고마워. 뭐가? 저녁 7시에 역 앞 식당. 알았어. 저녁 7시 민수를 만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들 모두 와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다들 어떻게? 우리도 기억하지? 내 아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오늘 혼자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 아내. 정말 웃음이 예뻤어. 응, 우리 결혼식 때 축가도 불러줬잖아. 기억나. 요리도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많이 보고 싶지? 응, 매일. 힘내. 우리가 있잖아. 응, 고마워. 친구들과의 시간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보리가 반겼습니다. 다녀왔어, 보리야.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 다들 엄마 기억하고 있더라. 보리는 제 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빠,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리도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있어? 달 위에서 우리 보고 있어? 나 오늘 괜찮았어. 친구들 덕분에. 당신 생일인데 슬프지만은 않았어. 따뜻했어. 고마워. 좋은 사람들 곁에 남겨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시원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잘 지내고 있네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 동네 노인정에서 점심 배식 봉사,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 여보, 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봉사활동 같은 거 해요. 좋지.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아이들 도와주고. 그래, 그러자. 약속했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첫 봉사날 떨렸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에요. 식사 배식 도와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배식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봉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에게 말했습니다. 보리야, 오늘 봉사활동 다녀왔어. 엄마가 하고 싶어 했던 거 좋더라. 다음 주에도 갈 거야.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잘했어.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8월 말 어느 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아내가 떠난 지 5개월이 지났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매일 울었다. 밥도 못 먹었다. 잠도 못 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괜찮다. 밥을 먹는 것도 괜찮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다.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보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다. 아내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아내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아내가 원했던 대로 보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사랑받아서, 아내를 만났던 33년이 있어서, 그리고 보리가 곁에 있어서. 일기를 덮었습니다. 보리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내일을 기대하며 가을이 왔습니다. 2024년 9월 아내가 떠난 지 6개월,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저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슬픔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9월 12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내 기일 6개월째 되는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늘 앉던 벤치, 이제는 제 벤치가 됐습니다. 보리와 함께하는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 믿기지 않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 선선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아름다웠습니다. 나 많이 달라졌어. 처음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살고 있어. 보리 덕분에. 보리가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세상 덕분에, 그리고 당신 덕분에. 보리를 남겨줘서 고마워. 편지를 남겨줘서 고마워. 살라고 해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보리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할 일도 있어.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살아가고 있어. 당신이 원했던 대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 새로운 하루, 일어났습니다. 가자. 보리야, 집에 가서 밥 먹자.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직접 만든 계란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리 실력이 이제는 꽤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리도 사료를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함께 먹는 아침,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저는 아내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분홍장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보, 왔어. 6개월 만이네. 꽃을 놓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보리랑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당신이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 보고 싶긴 해.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당신이 진짜 떠난 게 아니라는 거. 내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보리를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고 아침 햇살을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고 그렇게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33년 동안 함께 해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보리 남겨줘서, 사랑해. 영원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 다음에 또 올게. 무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가 반겼습니다. 다녀왔어.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리야, 우리 잘 살고 있지? 보리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응, 아빠,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을, 이제는 혼자 봐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보리와 함께니까. 보리야, 엄마가 우리 보고 있을까? 보리가 저를 봤습니다. 당연하지, 아빠. 엄마는 항상 우리 보고 있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더 잘 살아야지. 엄마 걱정시키지 않게.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마지막 편지를 써요. 이제는 편지를 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잊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괜찮아서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어요. 하지만 보리가 있었어요. 당신이 남겨준 보리가 저를 살렸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산책을 가자고 하고 제 옆에 있어줬어요. 친구들도 저를 도와줬어요. 혼자 있지 말라고 자주 불러줬어요. 세상도 따뜻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를 찾았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슬프지만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없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보리와 함께 당신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보, 행복했어요. 33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 행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고마워요. 사랑해요. 영원히. 그리고 안녕. 이젠 보내요.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2025년 3월 12일 아내가 떠난 지 1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보리와 함께 벚꽃이 피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내와 함께 보지 못한 벚꽃, 올해는 보리와 함께 봅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아름답습니다. 보리가 제 옆에 앉아 꽃잎을 봅니다. 예쁘지, 보리야? 보리가 꼬리를 흔듭니다. 응, 아빠, 정말 예뻐.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야. 저는 하늘을 봅니다. 맑은 하늘, 여보, 중얼거립니다. 벚꽃 폈어. 작년엔 못 봤는데 올해는 봤어. 보리랑 함께. 예뻐. 당신도 보고 있지? 바람이 답합니다. 따뜻한 바람, 꽃잎을 날리며 응. 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네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보리 덕분에. 현재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아내가 없는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보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와 산책을 나갑니다. 요리도 합니다. 봉사활동도 합니다.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내를 가슴에 품고 보리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아내를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잘 살아갈 겁니다. 아내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여러분께,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누군가 떠난 자리가 있나요? 비어있는 자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습니다.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추억이든 무언가 당신을 살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버텨보세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저처럼, 보리처럼, 우리처럼.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에게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저와 보리는 오늘도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으로, 벤치로, 아내가 좋아하던 길로 함께.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